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생충 같은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 드리려고 글을 보냅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 신우예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었을 무렵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첫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자식은 생긴 대로 낳고 싶다고 할 정도로 자식 욕심이 많았어요. 저는 반대였고요. 적어도 1년이나 2년이 지난 후에 임신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모두 다 회사 일 때문이었고 임신과 출산을 되도록이면 늦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도와주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일찍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저는 당황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엄청 좋아서 시댁에 자랑을 하고 난리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리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만큼 내색을 펴기도 했었죠. 시부모님은 그리 연세가 많이 들지도 않으셨고 건강하신 분들이셨지만 손주는 못 봐주신다고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사실 친정집에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은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계시긴 해도 허리가 좋지 않으셔서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내에 있는 백수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어쩌다 돈이 필요하면 백화점 알바는 하고 옷가게 전문 노릇이나 하곤 했어요. 거의 집에 집순이처럼 붙어있곤 했었죠. 그래서 행여나 자기한테 조카를 보살펴 달라고 할까 봐서 불안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걱정을 하는 나에게 남편은 아주 쉽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었죠. 첫 아들을 낳은 후에 바로 둘째도 갖자고 하더라고요. 일찍 낳아서 고생해서 키우자고 했었죠. 저는 회사를 다닌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겨우 적응 기간을 거쳐서 재미나게 다닐 판이었는데 말이죠. 늦게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제 의사를 존중해주지 않는 남편에게 무더니도 실망을 하고 있었던 차에 시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러더군요. 언니, 뭐가 그리 급해서 벌써 임신을 했어?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다면서? 저와 동갑이었던 시누이가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이 말을 내리고 건방지게 말을 함부로 했어요. 제가 임신이 급해서 했겠어요? 아가씨는 내가 임신한 게 아주 못마땅한 표정이네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임신한 게 자랑이에요? 속 좀 차려요. 말하는 폼이 어이가 없었어요. 속철이라고 했어요? 내가 속이 없어서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도 퇴직해서 벌이도 없고 우리 엄마도 집에만 있고 저도 시집갈 준비도 해야 하는데 오빠 혼자서 어떻게 우리 엄마 생활비도 책임져야 하는데 애까지 낳으면 어떡하냐고요. 뭐라고요? 생활비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네, 그럼요. 오빠가 자꾸 저희 집에 생활비를 보태왔어요. 언니랑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오빠가 혹여라도 생활비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임신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죠. 생각을 해봐요. 남들은 피임이다 뭐다 해서 잘만 애들도 늦게도 낳더구만 뭐가 그리 임신이 급하다고 서둘러서 낳느냐고요. 아가씨, 내가 서둘러서 낳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나는 봉달 씨가 어머니께 생활비를 따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알았네요. 아가씨, 말대로 제가 임신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일절 어머니께 생활비는 못 드리네요. 뭐라고요? 누구 맘대로 생활비를 못 준다고 난리예요. 내 맘이에요, 아가씨. 내가 그렇게 안 봤었는데 알고 보니까 참 골 때리는 사람이네요. 아가씨는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와서 임신을 했다고 지랄을 떨어요. 어머니 아버님의 생활비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다면 아가씨가 놀지 말고 벌어다가 드리세요. 나한테 와서 미친 짓 하지 말고요. 뭐요? 지랄을 떤다고요? 그래, 이 미친 거사. 내가 임신한 몸이라서 되도록이면 이쁜 말을 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동안에 네 오빠 돈으로 잘 처먹고 띵가띵가하고 잘 살았던 모양인데 왜? 조카가 생기면 그 돈마저 없어질까봐 그런 거 아니니? 낯짝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꺼져라. 언니, 말 다 했어요. 내가 언니 오빠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뭐 어째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주는 생활비도 주지 않겠다고 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앞일이 뻔하네요. 좋게 말할 때 애기는 당장에 지우세요. 그 임신 핑계를 대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떠버리는 거 모른 줄 알아요? 딱 자기 수준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감히 임신한 나이를 지우라고 하다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야, 이 천벌 받을 거사. 어디다 대고 함부로 짓거리니? 천하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당장 꺼지지 못해? 그런데도 끝까지 할 말을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뭐? 천벌? 인간 같지도 않다고 했어? 어디 취집할 생각하고 우리 집에 기어들어온 주제에 사돈 낱말하고 있네. 완전 막대먹은 신우이는 저에게 계속해서 남편 모르게 산부인과에 가서 애를 지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뒷목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죠. 언니, 애를 치우는 거 뭐 어쨌다고 그래요? 우리 사촌 큰언니도 회사 일을 그만두기 싫어서 병원에서 형부 몰래 2번이나 지웠다고 했어요. 아주 별스럽네. 그래서 더욱 참을 수가 없어서 싸다구를 날려버렸어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었고 상대하기도 진이 빠지더라고요. 그래, 너나 많이 병원에서 그 짓거리를 하던지 네 언니가 그 짓거리를 하던지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닥쳐라. 한 번만 더 네 상판떼기를 내 앞에 들이밀면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알았어? 그리고 재수없다고 하면서 주방에서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가져와서 신우이한테 퍼부었어요. 제가 보기에 신우이는 정상이 아니거나 지능지수가 완전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질이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주 시집 식구들이 그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으면 저럴까 싶어서 시댁 출입도 하고 싶지 않게 되었어요. 뜻밖의 저에게 처맞고 소금 세례를 받았던 신우이는 내 손에 끌려 나가서 쫓겨나서는 곧바로 시어머니께 내가 자기를 두들겨 팼다고 한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기회는 이때다 싶으셨는지 저에게 쫓아오셨더라고요. 씩씩거림 하시는 말씀이 또 가관이었어요. 네가 지금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신우이 뺨을 때리고 그랬니? 네가 깡패니? 네, 어머니 제가 깡패예요. 어머니도 자식을 낳아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내 자식 없애라고 하는데 내가 깡패가 안 되고 버티겠어요? 어머니도 제가 신우이를 교육 삼아서 뺨 한 대 때렸다고 이 난리를 치면서 달려오셨는데 저도 별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는 따박따박 말대꾸를 한다면서 호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신우이가 잘못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설마 했네요. 아가씨가 저러는 거는 좀 부족해서 그러려니 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니를 뵈니까 그게 다 모전 여전이었네요. 매야, 이게 어디라고 벌써부터 셔매를 잡으려고 하니? 어머니도 참 그렇네요. 집 앞으로 몇 발짝만 나가도 마트에서 알바도 할 수 있는데 집안에서 아들한테 생활비나 받아내서 쓸 궁리나 하시고요. 아들한테 받은 생활비로 사시면서 펫샵에서 30만 원짜리 강아지를 사서 액세서리처럼 데리고 놀다가 오줌을 여기저기 지른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시골에다 갖다 버려서 그 불쌍한 애를 들개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게 어쨌다고 그러냐? 내가 내 맘대로 걔를 버리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아이고, 버리면 다행이죠. 세상에 키우던 반려견을 잡아먹진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던진 말이었을 뿐인데 돌아온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좀 잡아먹으면 어쩌냐?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는 시어머니를 아주 경멸스럽게 쳐다봤습니다. 하기사 손주도 없애기를 바라는 어머니가 그깟 강아지를 버리고 잡아먹는 게 대수겠어요? 끔찍하니까 어머니도 제 앞에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집안인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천벌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자 제 말에 흥분을 해서 악을 쓰고 난리 부르스를 추셨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댁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알아듣게끔 사정 얘기를 해주었더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자기 엄마와 여동생이 정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했어요. 그리고 남편 월급을 넘겨받아서 시댁에 생활비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댁 출입을 자제했어요. 그런 후에 신우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취집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취업보다는 취집에 올인을 했던 모양이었죠. 자식이 없는 재혼남에게 시집을 갔어요. 시댁 출입을 끊었던 저도 신우의 결혼식에는 참석을 했어요. 신우의 남편들 사람인 신랑은 멀쩡해 보이긴 했지만 직장은 짱짱한 사람이었던가 보더라고요. 신우이가 기대어 살만한지 시어머니가 재혼남한테 신우이가 시집을 가도 만족스러워하는 눈치였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결혼식을 했던 다음 날에 신우이가 신혼여행지에서 혼자서 시댁으로 도망쳐와서 시어머니가 남편과 통화를 한참 동안이나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한숨만 쉬는데 그러더군요.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봉순이가 그러는데 남자 구실을 못한대. 그래서 도망쳐 왔단다. 어쩐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그쪽 집안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 이상하다 했어요. 그냥 집안 살림과 밥을 차려주고 챙겨줄 도우미를 구하고 싶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뭐? 아가씨가 취집을 하려고 결혼한 건데 뭐 어때? 이상할 것도 없구만. 무슨 도망까지 쳤대? 정말 웃기네. 그래서 남편한테 신경도 쓰지 말고 알아서 판단해서 행동하라고 냅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더럽게 돈이 아쉬웠는지 3일이 지나자 도로 고자 남편에게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후로 돈 때문에 맘에도 없는 고자 남편에게 기생하고 살다가 다시 도망쳐 나왔어요. 자세한 내막은 쉬쉬 않는 통이 일부러 물어보진 않았지만 뻔했겠죠. 취집해서 고자 남편과 살다가 기생충처럼 도움해주고 사는 것도 지겨우니까 도망친 거겠죠. 결혼하는 내내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돈을 잘 벌어다주는 남편이니까 참고 기생하고 살라고 했다더군요. 시어머니가 신우에게 그냥 버러지처럼 참고 살라고 주문을 해서 시댁에는 갈 수 없다고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다더라고요. 그동안 서로 연락을 끊고 남남처럼 하고 지내는 사이라서 저에게는 감히 말도 못 꺼냈어요. 그렇게 잊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에 잠깐 이상한 소리에 깨서 일어나서 주방 쪽을 보니까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어서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자기 집처럼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서 거지처럼 처먹고 있더라고요. 아가씨가 여기에 왜 있어요? 내 말에 놀라서 그러더군요. 아, 언니, 저 오빠한테 부탁했어요. 갈 데가 없어서 며칠만 언니 모르게 지내게 해달라고요. 어이없게도 반 지하실에 있는 창고로 쓰던 방을 남편이 저 몰래 지내게 해줬다더라고요. 이틀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날 밝은 대로 당장에 여기서 나가요. 난 너 같은 머리 검은 짐승이 한시라도 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은 용납을 못해. 알아들었니? 사람도 사람다워야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안 그러니? 2번 말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남편을 깨워서 말했어요. 너 나랑 이혼하고 싶냐? 대답해봐.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너한테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그냥 며칠만 데리고 있다가 엄마한테 데려다 줄 생각이었어. 한석 엄마가 싫다는데 그 남자랑 살라고 한다고 엄마한테 가기 싫다고 하잖아. 저는 안 된다고 했고 바로 내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원래 그럴 생각이었다면서 알았다고 하고서는 다음날에 시댁으로 싫다는 걸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그러더래요. 엄마는 진짜 사람도 아니야. 딸이 어찌 되든지 말든지 돈밖에 몰라.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니까 참고 살래. 그래서 그러는 신우에게 그랬대요. 네가 어린애니? 네가 알아서 헤쳐나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남편이 신우의 짐을 다 싸서 시댁에다 데려다 놓고 그냥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대로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돌아가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사내 못 사내로 난리를 치니까 전화도 차단했다더라고요. 날이면 날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치고받고 싸우고 별짓을 다 하는 통에 그 가운데서 아버님이 말리다가 혼절하시더니 그냥 간다는 말도 없이 하늘나라로 가셨고 이상하게도 어려우니 시어머니도 가신다는 말도 없이 조용히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남편은 저의 주문에 따라서 시댁에는 출입도 잘하지 않았고 연락도 차단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했고 그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가슴을 쥐어뜯으시다가 그대로 가셨다고 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혼자 남게 된 신우이는 저에게 찾아와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사정을 했어요. 언니, 제가 엄마 아빠도 없는데 혼자서는 못 살아요. 제발 부탁할게요. 언니네 집 반 지하방에서 쥐 죽은 듯이 기생충처럼 살 테니까 저를 받아주세요. 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모른 줄 아니? 네가 그렇게 엄마 아빠한테 들러붙어서 괴롭게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빨리 가시지는 않으셨을 거야. 수작 부리지 마라. 다 큰 성인이 어딜 빌붙으려고 그러니? 라고 하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라고 했어요. 기생충 같은 신우와 함께 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우가 기어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짱하시고 건강하시던 분들이 왜 갑자기 가시게 되었을까요? 다 그게 신우 해코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남편도 급히 줄였으니 시부모님의 유품 정리와 뒤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말 못할 눈치를 챘던 게 틀림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혼자 가던 신우이를 일부러 더 거리를 두고 지금까지 멀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